락스 시스템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백내장 수술의 적정 시기가 사람마다 의사 선생님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보통 3에서 4단계 정도가 수술하기에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. 5단계 또 핵에서는 6단계까지 있을 수 있는데 수술을 다 할 수 있어요. 저도 모든 단계 수술을 다 잘 해드리지만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음파나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막 부종이나 회복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수술이 어려워질수록 합병증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백내장 수술의 기준을 두 가지로 판단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시스템에서 백내장이 굉장히 중증이거나 또는 두 번째는 환자의 불편감이 굉장히 심하거나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면 수술을 하는 게 당연히 좋겠고요. 둘 중에 하나가 있어도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수술을 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. 여러 가지 종합 판단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최대한 좀 미뤘다가 수술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? 그런 경우는 일단 본인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신 경우 그럴 수 있겠죠. N5나 N6인데 이런 경우는 시력 저하가 좀 덜한 백내장이에요.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흐려지기 때문에 또 하루하루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잘 본인은 체감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권해드려요. 할아버지 특히 80세, 90세 되셨는데 나는 웬만큼 잘 보이고 괜찮아.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시고 나면 완전히 말씀이 달라지시죠. 그런 경우 어쨌든 수술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악화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가끔 그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. 백내장이 없는데 백내장 수술을 해도 되나요? 이론적으로는 할 수는 있어요. 백내장이 없는데 백내장 수술하는 것도 좀 어렵거든요. 왜냐하면 눈이 너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수술 술기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. 백내장이 충분히 진행됐을 때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의사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고 너무 불편한 경우 있을 수 있어요. 백내장이 이제 예를 들면 N2가 있는데 원시가 너무너무 심하다든지 원시가 플러스 6디옵터, 7디옵터 이런 경우는 20, 30대에도 가까이가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는 이게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가능하다면 시력 교정으로 어느 정도 보정을 할 수 있지만 결국 더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적절할 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생내장이라고 옛날에 맞아요. 있을 때 없는데도 하면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 백내장이 안 오니까 그쵸. 괜찮은 거 아닌가요?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. 백내장이라고 해서 백내장이 없는데 백내장 수술을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백내장을 하면 반드시 인공수정체가 들어가야 되고 그 인공수정체가 아직 내 원래 쌩쌩한 수정체의 기능을 절대 못 따라와요. 그래서 20대, 30대 수정체의 성능을 절대 내줄 수 없고 우리 눈은 연속적으로 모든 거리를 다 볼 수가 있죠. 내가 멀리 잘 보이게 하면 끊김없이 가까이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수정체의 이 탄력이 좋아서 100% 멀리 보는 빛을 모아서 쓰고 또 가까이 볼 때도 이렇게 렌즈 자체의 도수가 변화되는 거죠. 이걸 실시간으로 아주 빠르게 기민하게 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건데 나이가 드시면 눈이 좀 침침해지는 빈도가 늘어나고 또 가까이 보다가 멀리 보거나 또 멀리 보거나 가까이 볼 때 약간 딜레이가 생긴다. 처음에 좀 잘 안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야 좀 보이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. 이 탄력이 줄어들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런 방식의 그 다초점을 아직까지는 전혀 구현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. 실시간으로 눈의 어떤 움직임이나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까이 볼 때, 멀리 볼 때 이것들을 완전히 연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선모체 근육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선모체에 붙어있는 인대에 또 수정체가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그런 방식의 현재는 인공수정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. 그냥 수동적으로 캡슐 안에다가 변하지 않는 일정한 렌즈를 넣어서 그냥 그 렌즈의 기능에 따라서 빛을 좀 퍼뜨리거나 빛을 좀 모으거나 삼중 초점을 하거나 해서 삼중 초점이라고 하면
멀리 볼 때는 이 빛의 세계를 쪼개놓고 멀리에 그냥 보는 거고 나머지 초점들은 백그라운드에 약간 퍼져요. 그래서 대비감도가 좀 떨어지죠. 그리고 가까이 볼 때는 멀리 보는 빛을 뇌에서는 안 쓰고 가까이 보는 빛만 인식을 해서 나머지는 백그라운드에 약간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다초점 렌즈를 처음에 쓰면 보이긴 보이는데 뭔가 약간 번지는 느낌도 들고 야간에는 빛 번짐도 느껴지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.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우리 완벽한 수정체의 기능까지는 못 따라가기 때문에 백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우리 수정체 기능 자체가 떨어졌을 때 그것에 비해서 훨씬 좋아지는 것이지 좋은 그 수정체의 기능을, 생체 수정체의 기능을 아직까지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수정체의 그 단백질을 원래대로 복원을 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지금은 백내장을 수술을 해야지만 좋아지게 할 수 있는데 약을 먹거나 아니면 이 수정체 안에다가 뭐 예를 들면 농담처럼 식초를 주입을 해서 렌즈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해주면 그럼 다시 멀리 가까이 잘 볼 수 있고 투명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.